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멀티골 꽂아 넣었죠. 38분 때 토트넘의 두 번째 골, 그리고 47분 때 토트넘의 세 번째 골까지 굉장히 멋진 골을 꽂아 넣었고, 그리고 경기 도중에 이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버럭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그 디애슬레틱에서는 팀 K리그와 토트넘의 경기를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분석해 보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좀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양민혁 선수의 이름도 볼 수 있죠.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해외 팬들의 반응은 어떤지, 제가 주목한 점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일단 손흥민 선수가 이제 골을 넣은 이 토트넘의 두 번째 골, 손흥민 선수의 손흥민 선수다운 굉장히 멋진 골이 터진 요 장면이었죠. 요 장면이 진짜 그 레퍼리 캠, 여러분들도 이제 쿠팡 플레이로 보셨으면 보셨겠지만, 이 주심의 옷에 달려 있는 이 각도로 이제 봤을 때 진짜 레전드 장면이 탄생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가마차기 정말 대단했고, 해외 팬들 반응 보면은 사람들이 원하는 걸 손흥민 선수가 줬다. 우리가 손흥민 선수의 이 프로토티피컬 컬러, 이 컬러가 이제 그 휘어서 들어가는 그런 공을 이야기하는데, 아주 그 전형적인,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전매 특허인 이런 걸 보는 게 너무나 이제 굶주린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손흥민 선수의 골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고, That's why he's the GOAT, greatest of all time.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인 이유가 있다. 빈티지, 아주 빈티지한 손흥민 선수 그 느낌 그대로, 아이코닉한 손흥민 선수의 골이었다. Love the confidence in him. 손흥민 선수가 보여주는 저 자신감 아주 아름답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I miss that so badly. 너무 이 골 보고 싶었어. 뭐 이런 이야기들이라던가, He's so back. 손흥민 선수 완전 돌아왔다. 뭐 이러는데, 또 돌아왔냐고. 사실 뭐 손흥민 선수 어디 간 적이 없었죠. 손흥민 선수는 늘 토트넘에서 좋은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선수였고, 또 이번 시즌 프리시즌 때 계속 골을 넣으면서, 손흥민 선수 요 그 능력, 손흥민 선수의 이 어떤 지금의 폼이 진짜 좋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손흥민 선수 스타일 골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의 골을 뒤에 꽂아 넣기도 했는데, 47분 때 토트넘 허스퍼의 세 번째 골, 손흥민 선수가 중앙에서 사르와 주고받고 클루셉스키와 주고받고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대로 마무리하는 굉장히 침착한 마무리를 보여주면서 조현 키퍼를 이제 뚫어내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이 장면도 토트넘 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토트넘이 항상 이렇게 그 6야드 박스, 그러니까 이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크로스를 해가지고 골을 넣는 그런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클루셉스키를 통해서 중간에서 2대1 패스를 받고 마무리하는 이런 어떤 패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특히 이 1대1 패스, 이게 이제 새로운 어떤 공식이 되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클루셉스키가 진짜 이 중앙에서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음 시즌의 시작에 굉장한 어떤 주목을 받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들이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없는 게 이 스쿼드에 낫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어떤 신성모독에 가까운 그런 발언을 내뱉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게 믿어지냐, 뭐 이런 식의 팬들의 반응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은 신경 쓰면 안 돼. 프리시즌 클루셉스키 is a different monster. 이 프리시즌의 클루셉스키는 진짜 다른 괴물이다. 말 그대로 이제 중앙에서 완전 괴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클루셉스키 up front, 최전방에 클루셉스키를 납두고 손흥민 선수를 왼쪽에 두는 게 우리가 다음 시즌을 시작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클루셉스키를 최전방에 넣는 것이 이제 뭐 이 대신 잇몸을 쓰는 방식인지, 그러니까 지금 히샬리송이 부상이죠.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보강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클루셉스키를 이렇게 최전방에 쓰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아직은 잘 알 수 없지만, 근데 재밌는 부분 중 하나는 손흥민 선수가 윙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직접적으로 몰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제 패스기를 열어주면서 중간에서 공을 받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골을 넣는 이런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도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중앙 공격수는 아니지만 하지만 거의 뭐 중앙에서 슈팅을 하는 이 슈팅을 할 때만큼의 포지션은 거의 뭐 중앙 스트라이커에 가까운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더 중앙지향적인 움직임을 하고 그리고 측면 쪽으로는 오히려 이제 그 풀백들이 이 손흥민 선수의 커버를 해주는 그런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논리와 손흥민 선수의 어떤 호흡도 굉장히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튼 손흥민 선수의 골들에 대해서 해외 팬들 역시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과 K리그가 0대 0이고 쿨링 브레이크를 갔던 이 20몇 분 시점에 굉장히 화를 내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도 좀 화제가 됐습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프리시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하게 이 선수들에게 요구하는 장면이 이제 이 쿠팡 플레이 그 중계에서도 잡힌 거죠. 그러면서 이제 love the intensity. 진짜 이러한 긴장감, 이러한 어떤 강렬함 좋다. 프리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 진지하다. Aussies don't do friendlies. 뭐 호주인에게 친선 경기는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도 나오고. 우리가 왜 후반전에 일방적으로 좀 더 잘했는지 알겠다. 그러니까 엔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한마디를 듣고 정신 차린 선수들이 이제 잘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살펴보면 He wants us to press man for man. They're playing out too easily. 너무 패스를 쉽게 하도록 놔두지 마라. 더 압박해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미 시즌 중반에서 이제 몸이 완벽하게 다듬어져 있고 시즌 중간 밋 시즌 폼인 이 K리그 선수들 특히 올스타의 선수들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이제 토트넘의 선수들의 어떤 체력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을 법한데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압박해라. 이거는 뭐 체력적인 이유가 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면 알겠지만 오늘 경기 어제죠. 어제 경기가 끝나고 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은 여러 가지 의중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I thought it was a decent game. 좋은 경기였다고 생각을 했다.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훈련을 했고 we didn't probably look as sharp as we have been. 그러니까 훈련을 최근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날카로움의 정도는 좀 떨어졌을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패스라던가 아니면 어떤 플레이는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경기가 very stretched 완전 좀 지쳐가지고 선수들이 좀 나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선수들이 멈추지 않고 플레이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이 경기에 우리가 좋은 모습 보여줬다 라고 일단 자체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루셉스키가 조금 더 중앙 공격수 포지션을 뛰는 거에 대해서 이번 시즌에 그런 역할을 맡길 셈이냐 뭐 이런 질문도 들어왔는데 클루셉스키가 일단 여러 포지션에서 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클루셉스키의 장점 중 하나이고 히샬리송이 지금 부상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중앙 공격수가 없고 그리고 클루셉스키가 좋은 역할을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클루셉스키가 똑똑한 공격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골에 관여한 방식들을 봤을 때 최전방에서도 잘해주고 있다. 2 or 3 positions. 2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제 윙어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 3라고 했을 때는 스트라이커 포지션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할 텐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젊은 미드필더들이 함께 뛰는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전반전에 토트넘의 라인업이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루카스 베리발 선수 그리고 아치 그레이 더 나아가서 파페 마타사르 토트넘의 지난 시즌 발굴한 어떤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 명의 선수가 토트넘에서 같이 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루카스 베르발 선수가 조금 더 앞쪽에서 뛰고 아치그레이가 조금 더 수비형으로 뛰고 파페 마타사르가 중간에서 좀 조율하는 그런 느낌으로 뛰었는데 이 세 선수가 토트넘에게 요구되는 어떤 전략적인 움직임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루카스 베리발에게 굉장히 좀 어려운 역할을 맡기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선수의 어떤 피지컬한 부분들은 뭐 조금 더 스피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베르발에게는 스피드를 좀 더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고 아치 그레이에게는 physically I think we are gonna have to build him up. 조금 더 피지컬적인 측면으로 그레이가 조금 더 좋아져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파페 마타사르의 어떤 그 뛰는 양을 봤을 때 it's just unbelievable. 그냥 안 믿길 수준이다. He's a benchmark for us in that midfield area. 미드필드에서는 이 파페 마타사르가 바로 이 아치그레이, 루카스 베리발 선수가 좀 롤모델로 삼고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선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선수가 굉장히 어리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대 초반 그리고 10대 두 선수인데 이런 선수들 평균 나이 20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참 향후에도 굉장히 좋은 축구 선수,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를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전반전에 굉장히 이제 크게 소리 지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한 거냐 뭐 이런 질문도 들어왔습니다. 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nothing really specific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 계속 압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왜냐면 우리가 지금 훈련이 굉장히 열심히 한 상황이기 때문에 힘든 건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뒤로 빼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 밀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피트니스, 그러니까 뭔가 이 체력적인 것들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열심히 뛰어라. 그러니까 어차피 뭐 풀타임 뛰는 것도 아니고 60분 뭐 많아야 60분. 사실 가장 많이 뛴 선수가 이제 에메르송 로얄로 이제 드라고신과 한 20 몇 분 남았을 때 교체되었는데 근데 일방적으로 이제 풀타임을 소화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체력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더 뛰어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양민혁 선수에 대한 질문도 들어오기는 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직접적으로 이제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하진 않았습니다. 보면은 양민혁 선수 데려왔는데 그리고 이번에 실제로 보는 게 처음인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이번에 이제 축구 경기를 일단 한국이나 하고 상대 선수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팔로우하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1월 달에 들어오면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볼 시간은 충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고 그리고 한국에서 일단은 이 시즌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양민혁 선수가 이 강원 FC에 남아 있는 이 반 시즌을 좀 잘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시즌을 보내기도 했고 그리고 왔을 때에는 he will have plenty of time and plenty of opportunity. 여기가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인데 양민혁 선수는 충분한 시간, 충분한 기회를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양민혁 선수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이 과정상에서 도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양민혁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모습을 기본적으로 좀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토트넘을 바라보고 있는 이 팬분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 중 하나일 수 있을 것 같은데 You mentioned that towards the end of the game 이 경기가 끝나갈 때 the team was a bit stretched 뭔가 이 팀이 약간 좀 늘어진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게 사실 지난 시즌 말미에도 그런 게 보였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번 시즌에 어떻게 이 팀을 대비시킬 거냐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꽤 좋은 질문이죠. 그런데 이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기본적으로 한 경기에 11의 어떤 교체를 하는 경기는 없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좀 다를 거다. 우리 선수들이 지금 굉장히 열심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에게 아주 이상적인 어떤 환경이 아닌 데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프리미어리그 시즌 딱 시작했을 때 그때 분명히 이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역할을 잘 해내기 위해서다. 잘 준비되기 위해서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K리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했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일단 뭐 전반전에도 잘 했고 후반전은 우리가 굉장히 좀 힘들 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좀 골이 터지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다 교체 뭐 물론 60분 대 교체하려고 미리 생각했겠지만 뭐 그런 선수 그러니까 뭐 6만 3천 명의 관중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었고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는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모두가 좀 즐거워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소득이 아니었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사실 이제 풋볼 런던에서도 이 K리그와 토트넘의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양민혁 선수가 and a glimpse 뭔가 이렇게 반짝이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일단 평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슬레틱에서 주목한 몇 가지 부분은 일단 토트넘이 미드필더 오브 더 퓨처 이 미래의 미드필더진을 다 찾은 건가 아치 그레이, 베르발 그리고 파페 마타사르 이 선수들의 활용에 대해서 이제 똑같이 주목을 했고 그리고 사르는 아직 그렇게 그 최고의 몸 컨디션은 아닌 상황이고 베르발은 뭐 이미 기술과 어떤 그 피지컬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주목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다. 여기에서 이제 오케스트레이터라는 표현을 쓰는데 거의 뭐 지휘자처럼 토트넘의 중원에서 패스를 뿌려주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여전히 토트넘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실점하는 장면에서 물론 이제 지금의 토트넘 스쿼드는 심지어 컵 대회에서도 쓰지 않을 만한 그런 이제 뭐 에메르송 로얄 같은 선수들을 이제 뭐 센터백으로 쓸 일은 없겠죠. AC 밀란으로 간다는 소식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여하튼 여전히 똑같은 수비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다. Has some way to go. 그래도 좀 발전할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양민혁 선수에 대한 평가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A first look at 양민혁. 이 양민혁 선수의 첫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 일단 양민혁 선수가 이 경기에 받았을 어떤 압력, 이 심리적인 어떤 압박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뭔가 새로운 팀을 상대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 내셔널 히어로, 이 국가적인 영웅과 함께 경기를 뛴다는 거를 생각했을 때 사실 굉장히 압박감이 심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그런 상황을 좀 감안해서 봤을 때 양민혁 선수는 45분간 굉장히 좋은 순간이 두 번 있었고, 그리고 두 번 다 이제 공간 안으로 돌파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능력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장면에서는 조금 더 강력한 슈팅을 날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선수가 양쪽 발을 다 잘 쓰고,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든 갈 수 있는 그런 선수라는 거를 보여줬다. 여기에서 이제 약간 농담하듯이 remind you of anybody. 그러니까 혹시 이거 보고 생각나는 사람 없냐? 예, 약간 손흥민 선수 양발을 잘 쓰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을 좀 어렵게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여하튼 농담이지만 2025년 1월에 이 선수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he was not bad at all. 전혀 나쁜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았다. 괜찮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댓글 뭐 지금 채팅창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우도기가 벗어나가지고 이 부상에서 벗어나서 이제 선발로 출전하게 되면 좀 낫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사실은 그 자리는 또 비게 되면은 반더벤 선수가 또 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반더벤 선수도 이번에 없었죠.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여하튼 수비적으로는 분명히 이것보다는 나을 겁니다. 하지만 전술적인 면에서는 확실히 그런 부분들이 약점이 맞다라는 이야기가 뭐 나오고 있는 거죠. 뭐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좀 이제 간추려 보자면은, 일단 손흥민 선수에 대한 극찬, 그리고 양민혁 선수 합격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는 8월 3일 날 한국 시간으로 저녁 8시죠. 바이에른 뮌헨과 토트넘의 경기입니다. 내일 모레인데 일정을 생각해 봤을 때 쉬운 일정이 아닙니다. 토트넘의 일정이 굉장히 어려운 일정이고, 이 프리시즌 일정이 빡세죠. 소위 빡세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일정이고, 토트넘은 다시 또 이제 홈 경기장으로 돌아가가지고 런던으로 돌아가서도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가 있습니다. 힘든 일정인데 토트넘 선수들이 이 일정들을 통해서 이번 시즌을 좀 완벽하게 대비하고, 그리고 몸 상태를 좀 끌어올려서 이번 시즌 초에도 엄청난 파란을 보여주고, 그 파란이 이번 시즌 내내 유지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골을 연속적으로 넣으면서 폼이 제대로 올라오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에도 한 건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이 토트넘과 K리그, 팀 K리그의 경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의견 달아주시면 더욱 흥미롭고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